최근 미국이 세계 반도체 기업들의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 제공을 요구해 한국과 대만 반도체 업계가 진퇴양난에 몰렸습니다. 31일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14개 국가를 불러 모아 글로벌 공급망 정상회의를 진행해 압박감을 더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정보 요구에 대해 업계 일각에선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일본이 반도체 최강자 자리에 오르자 위기감을 느낀 미국이 반도체 업계의 원가 공개를 요구했다가 디램 덤핑을 문제 삼아 일본 반도체를 사실상 몰락시켰던 전례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당시 미국은 통상법 슈퍼 301조를 무기로 삼았죠. 이때 미국의 무역 공격으로 일본은 반도체 산업의 몰락과 함께 잃어버린 20년이라 불리는 장기 침체기를 겪어야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슈퍼 301조가 무엇이길래 잘 나가던 일본 반도체 산업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었을지 궁금해집니다. 품목 분야별로 대상이 한정된 일반 301조, 지식재산권 침해만을 겨냥한 스페셜 301조와 달리 슈퍼 301조는 최대 100%에 달하는 보복관세 부과, 수입 쿼터 실시, 용역에 대한 제한 및 부과금 적용 등 무차별적인 공격이 가능한 게 특징입니다. 세계무역기구도 무시하죠. 1988년 제정된 이 초법적인 통상법은 1974년 만들어진 통상법 301조를 강화한 건데요. 미국은 일본 시장 진입 장벽, 외산 반도체 차별, 일본 정부의 반개방적 보조금 지원, 일본 정부의 반도체 투자 및 생산 설비 지원 확대 등 301조에 대한 4가지 위반 사항을 제시하며 일본 반도체 산업을 옥죄었습니다. 일본 정부와 일본 전자산업협회는 결국 항복 문서를 썼고 3번의 협정으로 5년씩의 기한을 두고 자국 내 미국 반도체 시장 점유율 20%를 어떻게든 허용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힘의 통상 외교였는데요. 그 덕을 본 건 오히려 한국이었습니다. 1983년 3월 15일 이병철 회장의 이른바 도쿄 선언으로 비로소 반도체 산업에 눈을 뜬 삼성전자와 다른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에겐 절호의 기회였죠. 실제로 1996년 일본 내 외산 반도체 점유율이 30%를 넘게 될 때 가장 많이 시장 점유율을 차지한 건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이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현재 이제는 거꾸로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산업이 미국에 타깃이 된 게 아닐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백악관은 최다 판매 제품의 생산 소요 기간이나 투자 계획 등 기술 유출 가능성과 전략 노출 우려가 큰 정보까지 요구하고 있죠. 공개될 경우 오히려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할 수 있어 공시도 하지 않는 정보인데 말입니다. 업계에선 정보 제출은 기정사실이고 수위와 범위가 관건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시장 전략에 민감한 정보 일부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막판 조율이 이뤄지지 않겠냐는 관측입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삼성전자로선 미국 현지 파운드리 공장 신증설 계획과 맞물려 미국의 요청이 더 큰 압박이 될 수 있다며 정보를 제출하더라도 시장에 왜곡된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제출이나 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요구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업계의 지혜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